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때? 날씨가 요즘 보면 싸늘하고 또 자고 나면 따뜻한 듯 해도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때? 요즘 또 앞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때? 좀 살만하십니까? 요즘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피곤하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얘기를 옛날 김시습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사청사후라는 얘기예요. 사청사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청사후. 잠시 비가 왔다가 또 잠시 갰다가 또 비가 왔다 갰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시습 씨는 옛날에 선비지만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고 총명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을 비교를 해서 사청사후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연의 날씨도 비가 왔다 소나기 왔다 눈이 왔다 갑자기 올 염천에도 서리가 내리듯이 인간의 마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비록 내가 실망하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시를 읊었던 사청사후라는 것은 뭐예요? 하계하사 춘하관요 그래요. 꽃이 피고 지고 보고 치는데 봄이 어찌 막을 수 있으랴? 하, 춘하. 어찌하? 그렇죠? 꽃이 피고 지는데 어떻게 봄이 막을 수 있느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 나를 방해하랴? 또 운고운내, 구름이 오고 가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산불 뭐라 그럴까요? 택이라.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구름이 흘러가고 오고 가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김수십 씨의 시가 한 10편씩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청사후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지금 써보면서 수어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어떻게 해요? 잠자는 얘기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몰개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꿈과 이상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시간을 걸려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또 헤르카트의 작가였던 조앤 롤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해요. 어디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그냥 실망하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여버리면 나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뭘까요?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 근데 옥불탁은 불성기라고 하죠. 옥불탁은 불성기라. 옥을 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을 만들 수 없느니라. 옛날 장자가 그런 얘기했죠. 인부락은 부지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또 장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가 큰 재주가 없다면 재주 없이 그냥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인들이 그런 훌륭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말 이 난세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흔히들 많이 썼던 얘기가 있어요. 마행처 우역거라.
마행처 우역거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말이 가는 곳에 소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너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 이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너가 하는데 내가 못하느냐. 옛날에 많이 썼던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아무리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봄이 시작이 됐는데 꿈과 목표가 다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목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앞주에 이어서 풍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처세의 달인인 이 풍도의 얘기와 또 김시습의 얘기, 또 중국에서 쓰는 7가지 병법 중에서 6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변화의 흐름 물에서 배워야, 또 정치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조금 할 거예요. 정치도 사서삼경 중형편 정치 이성과 정치편에 대해서 요즘 현실 정치를 조금 풍자를 해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묘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풍도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약 5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풍도는 30년 동안 벼슬을 했고요. 20년 동안 세상의 자리에서 큰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대에 걸쳐서 5조, 8가지 성을 가진 11명의 임금을 모셨다 이겁니다. 결국은 성공과 출세는 혀와 입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풍도는 처세의 달인이고 기회주의자고 감리주의자이지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시로 20자의 글을 썼어요.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배구심장설, 안신처초라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서 참모 생활을 하면서 청와대와 또 여러 높은 관료와 백성을 위해서 지었던 시입니다. 서로 입과 혀를 조심하면 나라가 어디를 가든 평온하리라는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풍도는 귀족입니다. 귀족 출신인데 강박한 사람들은 멀리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많이 베풀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 결백했던 사람이고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73세에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풍도가 했던 얘기는 뭐냐? 충신은 두 사람의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 이런 불륜물에 맞춰서 또 어떻게 했느냐? 나는 임금이 아니올시다.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이 글귀를 남겼고 지금도 충성과 절개, 지도에 강한 사람을 풍도라고 알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사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럼 풍도는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5조면 후당, 후진, 후주, 후량, 후진이 있는데 후진을 갖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상으로서 거란의 지도자인 야율덕망을 만나게 됩니다. 야율덕망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오가고 헤어졌습니다. 그 몇 년이 흘러 또다시 야율덕망을 이 풍도는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니까 야율덕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왜 나를 뵈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저는 성도 없고 가난하며 돈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올시다 라고 야율덕망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율덕망은 하나도 의심치 않고 풍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풍도한테 딱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야율덕망이 질문합니다. 여보세요? 천하의 인민을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 구제할 수 있느냐? 라고 풍도한테 던집니다. 풍도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것이다. 이 나라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천하의 폐하뿐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폐하를 높이 올려버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폐하는 야율덕망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많은 중국인들을 목숨을 몰살을 시키려 했지만 몰살해서 면했다는 이 고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양명성을 줄 수가 있어요. 풍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같기도 하고 천하의 또 보살님 같기도 하고 많은 찬양을 받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세에 비교하면 어떠냐, 융통성이 좋았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변절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융통성은 뭘까요? 형세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재주를 말한다고 앞주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혜로웠다. 당나라의 황제는 뭐냐? 먼저 귀신에 빌기 전에 내 자신의 지혜를 짜내라 그랬다 이게요. 짜내라. 선신선귀라고 그래요. 현신선귀. 귀신 귀자를 딱 쓴단 말이에요. 자신을 짜내라. 개라고. 선계 아지라 그러면 아지라. 개자는요, 상고할 개자라. 상고할 개. 개. 아지라.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빌기 전에, 신에게 빌기 전에 어떻게? 내 자신부터 지혜를 짜내라 그래서 여기서 잠시 얘기하면요, 육도는 뭐냐면 도자는 감출도자를 써. 옛날에 병법에 중국에서는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손자, 오자, 삼락, 육도, 그 다음에 올류자, 이공문대라고 7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병법으로 쓴다고 얘기해요. 뭐 육도를 잠시 얘기하면 육도는 감출도자 쓰기 때문에 이 칼을 딱 꽂아 넣으면 이 칼이 완집이 되고 칼집이 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일 듯만 나를 감추면서 어떻게 숨기면서 최고의 위력을 병법에서 발휘한다는 그 뜻을 육도를 많이 써요. 삼락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병법을 묶어서 풀이했던 게 옛날 삼락 육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자의 글을 풀어서 쓰는데 기회주의자고 처세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앞주에도. 말을 할 때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다. 지금 천지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왜? 최고의 지도자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모든 매스컴은 그 사람을 지목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지 가야 될지. 나중에 뒷장에 정치가 무엇인지를 아마 제가 설명을 올릴 겁니다. 결국 정치는 창포와 갈대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김시습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김시습이가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김시습은 총명 지혜스러운 남자였고요. 3살 때 이미 시를 통달해 버렸고요. 또 5살 때에는 사서 삼경을 전부 통달했던 이런 고사에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느냐면 김시습이가 너희가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째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언행을 조심하라. 둘째는 탐욕을 줄여라. 셋째는 뭘까요? 잠을 가벼이 자라. 넷째는 희로애락도 절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였죠? 탐욕을 줄여라. 음주를 삼가하라. 그렇게 이게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김시습의 밑에 부하했던 한 신하가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대해서 내가 팔 테니까
와서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나요 하고 달려서 옵니다.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돈을 주면서. 그래서 그럼 전부 줄 서시오. 돈을 딱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 각자의 혀를 지키는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부잣집 관료가 하의를 시켜서 돈을 딱 주면서 네가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것을 사와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시장통에 가서 사서 옵니다. 보니까 혀를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의아하거든요. 왜 맛있고 비싼 것을 사오라는 혀를 사왔어요. 그래, 그렇다면 싸고 값이 싸고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또 혀를 사온 거예요. 혀를. 그러니까 치면서 역시 혀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구나라고 했다는 얘기가 이 고사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수를 안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내공을 쌓고 내가 공부를 해서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럼 김시습은 여기에 보면 동자지약을 김시습이가 승지를 시켜서요. 세종이 승지를 시켜서 김시습이를 너무 똑똑하다고 그래서 김시습이를 부릅니다. 야,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나 딱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김시습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 동자지약은 어릴 동자래요. 이 김시습이를 보고는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흰 학이 푸른 소나무 꼭대기에 그냥 너울너울 춤추는 것 같구나. 그랬어요. 한문을 풀이하면 백학이 백학. 동자지학은 백학이 어떻게 춤추는 거죠. 무청이 송지말이라고 송지말. 소나무 끝에서 춤을 추는구나 라고. 기가 막힌 시를 지어서 김시습에 얘기하니까 김시습은 다시 받아칩니다. 성인 지덕은 임금의 덕은 바다에 있는 청룡이 황룡이 두레번 버떡버떡은 번자를 쓰는 거예요. 범벽에 해지중이라 그래. 해지중 범 기두자를 쓰는 게 벌떡벌떡은 번벽 범벽은 해지중이라 그래요. 바다 한가운데서 버떡버떡 뛰고 있느니라 라고 김시섭이가 하나의 시로 응답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너무 기가 막혀서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상을 내립니다. 무슨 상을? 그때는 명주를 50피를 내렸는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차도 없고 뭐 가져가지 못하니까 너무 지혜롭게 이걸 끙끙 묶어서 이렇게 해서 끌고 갔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 풍도에 주로 보입니다. 풍도는 결론적으로 뭐냐? 참신한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과 도덕성을 갖췄던 사람이 풍도다라고 우리가 좀 알면 좀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청사오를 얘기했어요. 이건 계청자를 쓴 거예요. 비가 왔다, 겠다. 인생도 너무 슬플 때, 괴로울 때, 웃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또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약승군은 필자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호,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하,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척하는 필자, 이라, 오를 척자, 멀 하자입니다. 가까울 이자를 써요. 멀리 갈 때는 역시 또 가까운 데서 출발해야 된다.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리지행은 시어 족하라 그랬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경민사는 유난이라 그랬어요. 하찮은 백성 부하를 회사 같은 회장이 날단 직원들을 어렵게 보고 해야 되는데 막 무시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 무한고리는 또 유의라고 해서 내가 장군이 됐어. 별 3개, 4개. 회사에 완전 시우의 대장이 됐는데 자기가 왕자에 올랐다고 그래서
최고냐? 뭘 일을 안 씁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관태어는 한성이라 그래서 환성. 벼슬아치는 진급이 되면 게으러진다고 그랬어요. 일을 잘 안 해. 그런데 내가 왕자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비무환의 정신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때 거한 사의를 얘기했죠. 도공의 얘기를 했죠. 도공.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 태로움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성공해요. 이걸 조심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신정무시는 무사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신중히 일처리하면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기서 강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고는 언다어실은 개인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이 많고 말로 실수하는 것은 술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술이 아니어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술이 그렇다. 이번에 모모 씨가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먹어서 그랬노니라. 누가 그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주불치는 인자치라 그래요. 술주자, 또 취할 치자예요. 내가 술을 먹은 것인지 네가 나를 술 먹어서 치운 내가 스스로 먹어서 술을 취했다 이거야. 술 먹었단 아니야. 색불미는 인자미라. 여자 색자를 쓰죠. 여자가 나를 꼬신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쳤다 꼬리친 게 내가 꼬리를 쳐서 만났다. 모든 원인정은 나로부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로 인해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 여러분들은 고사를 통해서 이 거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랑. 그것은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러면 술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좋죠. 그래서 인간은 한문용어로 쓰면 하간반기는 주미흔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딱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은 박사님, 이동기 박사님, 꽃은 어떻게 해요? 반쯤 피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피어버리면 없어요. 여자들도 시집가기 전에 어떻게? 꽃무늬가 완전히 쳐서 필람필람 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죠. 화장을 안 해도, 화장발을 안 해도 온몸에 그냥 뽀얗게 되죠. 여자분들이.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간 반개 주무에 술을 먹었을 때는 술도 반쯤 곤드레 만대 할 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주흠. 하간 반개 주흠. 취잖아, 취. 주훈. 그래서 꽃은 반쯤 피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술은 반쯤 먹고 있을 때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술은 또 얼마나 좋아요? 갈시일적은 여감도. 갈증 날 때 이 술 한 방은 이슬과 같이 아주 달콤하다. 치우천배는 치우천배. 술을 치고 나서 천배는 뭐예요? 천배. 한 잔 더 한다. 천배는 불여무라.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문을 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쓸 경우도 쓰겠습니다. 교천애매는 비주 불향이라고 해서 향, 누릴 황자를 씁니다. 누릴황. 교천애매, 들교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죠? 사당에, 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이 아니면 비주 불향이다. 귀신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투쟁상을 하다 동정선 박사가 나오고 치고받고 했어요. 곰탱이 밤탱이 됐는데 어떻게 풉니까? 비주 불곤이라. 술로 보면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술로 푸는 거예요. 임금님과 신하의 군신부에도 비주 불의라고 해서 의를 논하지 못하느니라. 의를 갖다 푸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 주유 성패이 범음지라 그랬어요.
술로 인한 성공과 실패가 술 때문에 논하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술과 여자와 또 은행 조심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한번 해봅니다. 또 한번 써보면 한문 용어를 제가 쓰지 않고 입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색 제기는 사토담이요 그래. 주색. 술과 여자와 내 방에 있는 이 아방궁의 방에 갇혀서 누가 다소현우 내재상이라 해서 다 어리석고 현명한 사람이 상사리를 곁상을 차려놓고 술을 먹는다 아니야. 그죠? 술을 어떻게 그냥 팬티만 입고 술을 먹은지 잠바를 입고 술을 먹은지 아주 편안하게 술을 먹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야규세이는 도둑질 한 사람이라도 야규세이는 도둑질이라.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튀쳐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변시 신선이 된다. 변시 신선. 신선이 된다면 변시 신선이 돼서 어떻게? 대사방이라 그래요. 대사방. 죽음으로부터 면하리라. 어제 이동기 박사님, 의 좋은 자리에 여자가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 많고 많아요.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술 먹고 밤을 새우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인데 밤을 안 새요? 제가 옛날에 군부대 강의를 한번 갔더니 질문을 딱 던지고 저는 놀래요. 그러더라고요. 놀래요. 그래 마음 너 혼자 놀아라. 이때 인생은 쪼개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성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고사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진성여왕은 참말로 재밌는 왕이었어요. 진성여왕은 그 신하였던 각간이용하고 간통을 했습니다. 간통. 세상이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면 청와대겠죠. 그 궁에서 매일 술 마시고 놀고 밤이면 밤마다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은 어지럽죠. 그런데 왕이 각간이용을 시켜서 너는 대구 화상과 3대목을 다시 재편찬하라고 임무를 줍니다. 임무를 주니까 네! 하고 재편찬을 다시 해서 임금한테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좋거든요. 좋아. 그러니까 이 모든 왕의 자리, 왕에 있는 그 자리 정사를 전부 각간여왕에게 넘깁니다. 각간여왕은 마음대로 정사를 지어버리고 놉니다. 그러다가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 각간여왕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도 죽고 난 후에 이 진성여왕은 전국을 멋있는 남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또 그런 연희의 잔치를 벌립니다. 세상을 보다 나라가 너무 피폐해지고 무너지니까 한 사람이 죽음을 또 각오하고 전단에 찌라시를 뿌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왕거인이라는 사람인데 못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찌라시를 뿌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비방하고 이런 임금을 죽일 놈 살려면 이건 전단이 뿌려지니까 하명을 내려서 이 사람을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잡아오는데 어떤 한 중신이 쫓아가서 네? 벼슬인데 벼슬을 하지 않은 문인으로서 아마 합천 해인사 뒤에 숨어 살 것입니다. 고래 수배해서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너 왜 그랬냐 이게 따질 것 아닙니까?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요. 잘못했다고. 거기서 이제 옥에 갇히면서 잘못도 안 했는데 이제 시가 읽어요. 우공이 슬피우니 3년간 날씨가 가물었네. 추연이 슬픔을 먹으나니 5년간 서울 5월 염천에 서리가 내렸네. 지금 내가 갓 근심하는 것도 옛일과 다름없구나. 하늘은 말없이 푸르구나 라는 시를 줘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때 당시 우공은 누굴까요?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잘한 하나의 변호사였는데 이 누가 죽였냐? 우공은 동네 사는 아름다운 여인을 선비들이 데려다가 모진 학살을 주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판을 해서 잡아내려는데 못 잡아서 3년간 날씨가 가물어붙다는 걸 고사고. 추연은 뭐냐? 전국대 연수왕의 스승으로 있다가 스승이 죽자
그 아들 연회왕이 즉위에 오르자 이 연회왕도 그냥 무차별하게 하직시키고 죽여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을. 그럼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냐? 예? 그리고 왕거인이 그런 시를 쉬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 왜 죽이냐 하니까 옥해서 하늘이 번개를 치면서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이 옥의 문을 그냥 열게 했다는 그런 사례가 여기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리 또 관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하난사는 필자 어역이요. 천하대사는 필자. 그 모든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고 어때요? 큰 일도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는 게 소사대.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어진다. 자, 왜 내 땅강아지가 왜 엎드려 있을까요? 지척지굴은 이구시라고 그랬어요. 장차 내가 큰 데로 가서 별신자를 딱 쓰잖아요. 큰 데로 가서 내가 왕노릇하더니 세상답게 살겠다. 그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이 말과 행동, 술과 여자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강조를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다. 자, 다음은 물의 변화. 변화의 흐름을 물에서 배워라. 제가 이것도 칼럼을 한 2년 전에 써서 넘겼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 물처럼 유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은 얼로 보면 그냥 백색인 것 같죠? 물은요, 모든 5대 관장 중에서 물은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물은 무슨 색깔이냐? 흑색입니다. 흑색, 백색이다. 방위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모든 만물이 몰려드는 르네상스 싹이 튼 곳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왜 포용력을 많이 뭐하니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연함과 겸손함과 판단력과 포용력 이렇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4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유연성은 뭘까요?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적응해야 되며 어느 그릇이라도 들어간다. 물은 색깔이 없어. 수무상체란 얘기예요. 받아들이고 하는. 그래서 태강적절이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강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이 말이야. 끊을 때 죽는다 이 말이야. 이와 반대로 유능재강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유자는 우리의 유도 하면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겸손, 피고쳐라. 겸손은 어떠냐? 높은 곳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게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공피천하에도 수지 이양이라고 그래요. 내가 공로를 엄청나게 세웠더라도 이 물은 어디 가서 내놓지도 않고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조금만 해도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남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그냥 못 올라가 남을 받고 못 올라가서 한이 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남을 지켜줌으로써 내가 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요. 여기서 또 겸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강의할 때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두 번째 비굴하지 않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갖다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면 너는 겸손해야 돼요 하는데도 자기는 겸손치 못하면서 남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책이는 부전교라고 그래서 남을 자꾸 꼬집고 하면은 부전교라 그 사람을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충고의 말은 좋지만 너무 꼬집고 하면 그 사람도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냐. 진퇴유절이라. 물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내려갈지 올라갈지 쉴 때 돌아갈 때 정확한 판단력이 중요하다. 제가 명견만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명견만리가 뭐라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력과 통찰력을 두루보는 그런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명견만리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지혜를 수천 번 강조해야 되고 인생은 지혜로워야 된다. 자, 중국에서는 병법을 얘기하지만 황제도 하는 얘기, 너의 지혜를 짜내라고 그랬어. 신에게 빌기 전에 네 지혜를 짜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혜는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지를 제대로 못해요. 어리석어요. 왜?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그죠? 또 현명하게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한다 이겁니다. 또 설기도 얘기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보고 또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재능을 갖다가 설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설기와 지혜는 처음 끝날 때까지 항상 강조하고 나올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호영력. 유용은 덕내라고 했어요. 많이 품어주면 나는 덕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품어주질 않아. 인색하고 간사해서. 막 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강자의 여유를 얘기하면서 우직지계를 얘기하는 거. 내가 비록 돌아가지만 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뜻이 우직지계에 글을 쓰는데요. 여기서 유수불쟁성이라 물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지 않는다. 다툴 수 있습니까? 흘러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뒤로 앞으로 못 나간다. 바위가 있어 폭포를 쳐서 뛰어넘을 수는 있을지언정 물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와 돌은요 안정하면은 고요해진다고 그래요. 편안해지면 고요정찰 고요해지고 또 이태로우면 어떻게 움직이고 도망간다. 사람. 그 다음에 모나면 정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둥글면 행동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나무와 돌은 똑같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처럼 어제처럼 다투지 말고 오늘처럼 편하게 살아. 제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에 이거 보면 그 표지에 어제처럼 투쟁 싸우지 말고 오늘처럼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땅의 지세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풀은 눕는다. 여기에서 좀 정치 얘기가 나올 듯 합니다. 풀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갈대가 어떻게 덮어지죠. 자, 동경삼 박사님께서는 리더로서 나는 바람이 될래요? 갈대가 될래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람. 바람이 답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야 더 뭡니까? 바람이 최고의 리더란 말이야. 바람이 불면 전부 엎드려 풀이 잡초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잡초. 끈질긴 잡초. 잡초도 답이 될까요? 여기 보면 상호유자는 하필유심이라 위에 사람이 모든 걸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밑에 아래 백성이 힘들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군자지는 덕풍자는 군자는 덕이에요. 덕. 바람처럼 덕. 소자는 풀이라 이 말. 덕초라 그래서 역시 상초지 풍필 와이냐. 불은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좀 설명을 올리면 정치는 중형편 이성과 정치에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중형편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역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아래 사람이 신임을 못 받으면 너는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치에 빠르고 또 나무는 땅에 빠르다고 그랬어요. 무릇 정치는 창포와 갈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창포, 부들포. 창자는 무슨 창가예요? 네? 창이라고 그래요. 창포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시골 무엇이라 보면은 창포는 천남성과에 하루 해 사기 풀을
창포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면 창포가 좀 나와요. 굉장히 뾰족해가지고 여기는 야맹증이나 우울증에 이게 약으로도 이게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군자쥐견은 어떻게 해요? 담여수라고 해요. 담여수. 물과 같다 이거. 물과 같이 군자는 깨끗하다 이거. 소자는 몇 등이나? 가망래라고 해서 가망래. 감양래라 그렇습니다. 레자는 단술래 레자를 써요. 단술을 묵은 곱자를 햇바닥에 달달달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소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럼 우리 군자가 딱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이 법도가 되는 거예요. 또 행동하면 그것은 도가 되는 거예요. 도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발 걷는 그 길목에는 다 어떻게 도가 있고 천자가 있고 법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그 지도자를 싫어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 구경이래요. 9가지 경이 있어요. 9가지 경. 9가지 법도가 있다가 법도가. 이 경자를 써요. 경서경자를 쓸 때 어버이에 친하게 하라. 또 지도자도 채찰하라. 임금도 채찰하라는 게 막 뭐라 잘못되면 지적을 하라 이 소리예요. 사람들 모이게 하라. 공을 세워도 칭찬을 많이 하라. 이 9가지의 덕이 구경에 나온 글이에요. 그럼 이것을 좀 알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10가지 신목 소시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10개의 눈이 신목 소시라 10개의 눈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이고 지도자에도 남의 눈이 전부 가시처럼 너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손가락 10개가 손가락 10개로는 손가락은 십수 소지다 이게. 손가락 10개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어찌하오리까? 귀엄호라. 가리키고 있는데 가르치고 가르키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오리까? 귀엄 호라. 어찌하오리까? 10개의 손가락이 너를 가르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10개의 눈이 너를 가르치고 있어요. 보고 있다 입니다. 그러나 경고망동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지도자는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지금 선거철이 하다 보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니오만은 정치가 똑바로 안정이 되어야 국민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가 요동을 치는데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풍도는 어떤 사람? 나는 임금이지만 임금이 아니다. 고로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충성한다 그랬어요. 그죠? 당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충신은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 그랬죠? 대신 나는 임금이 아니올시라 나는 나라에 충성한다.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정신은.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다시피 견리 사이는 견이 뭐예요? 수명이라고 그랬어요. 견리. 견리 사이. 아, 개인사자서 개인사자. 사이. 오를 넣자. 이익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이익이 된지 안 됐냐를 뭘 생각해? 무슨 도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견이 수명이라. 이태로운 것을 봤을 때 내 목숨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찌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많이 있겠죠. 누구든지 물어보면 나는 제대로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고.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나 리더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문으로 천생민유역 무주내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리더는 많지만 그게 최고의 리더는 없다. 리더는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배워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든 노력을 해야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나라와 국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와 천하, 백성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카리스마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마음을 잡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 나를 찍어주지 않는다. 저 사람은 입으로만 한 사람은 또 나왔네. 말을 안 해도 지저분한 놈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흔히들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각주단발 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권세와 이익에 집착한 이 동물들은, 권세와 이익에 집착은 똥덩어리를 향해 달라붙는 파리와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와 이익을 향해 집착했던 사람이 똥덩어리를 보고 붙어 다니는 어떻게 파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꿀꿀대면서 먹이를 찾아 행위는 돼지처럼 너의 돼지인데 너의 천성이 그런 것을 어찌 누가 막으랴, 어찌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성이 그렇다. 때가 되면, 그리고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곳에 심어주고 서로 키워줘야 되는데, 내가 대장이라고 해서 무슨 서류를 받아가 서류 집어넣고 나중에 이런 비리가 생겨서 그 사람을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똥덩어리가 되지 말고 또 파리가 되지 말고 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